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예, 그 뒷부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민족주의가 이데올로기이며 양면성을 지녔다. 긍정과 부정, 해방과 과거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근대론적 민족주의, 혹은 이제 탈민족주의라고 합니다만 이런 민족주의 이론이 우리나라의 현재 주류 담론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계속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민족주의가 굉장히 이 지구상에는 민족 수만큼이나 다양한 민족주의가 있다라는 뭐 말도 있는데 민족주의가 그렇게 다양한 모습,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어디서나 변화 가능한 말 그대로 2차 이데올로기라는 게 그런 뜻이죠. 그런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제대로 우리가 다 다루고 있지 못하다. 근대론적 민족주의, 탈민족주의는. 특히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남한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남한의 분단국가주의. 이를테면 박정희의 분단국가 담론이 있습니다. 박정희의 우리 말하는 그 민족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민족주의의 전부인 양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반도의 민족주의, 우리 민족의 민족주의라는 것은 저항민족주의로부터 해방적 민족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그런 민족주의의 특징을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통일민족주의가 바로 만나야 될 지점이 거기인데 최근 나오고 있는 뭐 탈분단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통일교육을 주창하는 사람들입니다. 피스 모모의 탈분단 평화교육론, 권영범의 탈분단 교육론 이런 것들은 현재 사실은 통일교육에 굉장히 많은 뭐 핫한 뭐 요즘 말로 힙하다고 합니까? 그런 어떤 개념으로 그런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성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통일교육의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민족이라고는 하는 것은, 민족주의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가야 할 혹은 함께 가야 할 그런 중요 담론입니다. 그래서 한국적 민족주의, 통일지향적 민족주의가 어떠해야 하며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통일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분단민족주의를 성찰하되 통일민족주의에 대한 지향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군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분단민족주의가 아니라 통일민족주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단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민족이 국가가 되지 못한 분단국가죠. 분단국가의 성운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분단민족주의입니다. 박정희식의 민족주의도 그러하죠. 김일성의 민족주의도 그러합니다. 그것은 반쪽짜리잖아요. 그건 올곧은 민족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분단국가주의와 함께해온 그래서 남북한의 민족주의는 사실은 분단국가주의였다. 계속 반복되어 있는 얘기입니다만 반공을 얘기하면서 주체사상을 얘기하면서 우리 민족 전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분단의 논리나 그 각자의 체제, 남한의 체제, 북한의 체제, 각자의 체제를 옹호하는 체제 옹호 논리에 불과한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민족주의, 통일민족주의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기존 민족주의의 배제, 기존 민족주의의 배제, 그리고
폭력의 논리를 극복하는 뭐 전체주의나 파시즘은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나 남한의 반공주의, 반공민족주의는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앞에서 살펴보았던 서구 중심적인 그런 동일성 논리도 역시 아니어야 된다. 따라서 분단 국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뭐 앞서 얘기된 거니까 분단 아비투스와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논의를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민족주의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화쟁민족주의다. 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화쟁사상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민족의 정통사상이고 원효의 화쟁사상이죠.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동일성의 철학을 극복할 수 있는 화쟁이라는 것 자체가 동양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관계성의 철학입니다. 관계성의 철학, 혹은 차이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기의 철학, 연기는 포스트폰이 아니고 여기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교 철학 자체가 바로 이 연기론, 연하여 일어난다. 하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단일한 사고, 단일한 목적, 이런 동일성의 논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고 연하여 일어나는, 나로 인해 너가 존재하고 너로 인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따라서 우리의 존재로 인해 또 다른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연기의 철학, 관계성의 철학입니다. 뭐 배제나 폭력을 이야기하는 동일성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헤겔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좀 더 근거로 올라가자면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서양 철학이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동일성 철학에서 벗어나서 연기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화쟁사상이 얘기하는 것은 생태 사회이며 또한 통합의 사회이다. 너와 나의 연기의 철학이니까요. 그것은 생명, 생태, 상호 존중의 사회이죠. 그리고 분리가 아니라, 배제가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서구 민족주의가 가져왔던 그런 폭력이나 누구를 배제하는, 그래서 동일성만을 목적으로 다른 것을 배제시키는 그런 동일성의 논리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함께하는 통합의 사상이다. 화쟁이란 말 자체가 아시겠지만 다툼을 화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일불이의 사고, 뭐 사실 화쟁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일불이의 철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둘도 아니. 네. 내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지요. 그렇지만 나와 너가 완전히 별개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둘도 아닙니다. 그래서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또한 둘인 그러한 통일세상, 통일사회를 추구하는 그러한 민족주의, 서양의 민족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민족주의다. 우리가 탈이데올로기를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만 불교의 인집, 법집론은 바로 이러한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의 사상 아닙니까? 해탈의 철학이죠. 불교가. 그래서 모든 인간으로부터 오는 법, 이념으로부터 오는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곧 우리가 지금껏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단의 아비투스, 나를 옥죄고 있는 그런 분단의 아비투스가 허상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분단의 트라우마, 그 고통이 내가 지닌 집착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함께 화해와 평화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한 통일공감대 형성, 국민통합을 위한 통일통합의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와 같습니다. 이는 곧 화쟁의 기본 원리이며 화쟁민족, 통일민족주의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불일불이의 원리, 계합입하의 원리, 그리고 화쟁인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일불이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하나를 염원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지만 하나만을 고집하였을 때는 하나의 폭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족주의가 지닌, 국가주의가 지닌 전체주의, 폭력과 배제의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탈민족주의, 근대론적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민족주의 배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를 지향하지만 하나가 아닙니다. 화쟁은. 그렇다고 해서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오하고 대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불일불이의 원리이지요. 그래서 사토 시게키라고 하는 화쟁사상의 연구자가 있는데 이분이 얘기한 화쟁의 기본 원리가 불일불이와 같은 원리입니다만 좀 플러스 설명을 하자면 원효의 무의불수일의 원리이다 라고도 얘기하였습니다. 즉 불일불이란 하나도 아니고 둘이 아니라 둘도 아니라는 이야기는 무의, 둘이 아니지만 불수일, 하나만을 고수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만을 고수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화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닌 그러한 사상이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동일성의 배제와 폭력, 하나만을 강요한다는 것은 꼭 배제와 폭력의 원리로 전화되는 것이지요. 나치가 스스로를 옳다고 강조하였던 것이나 백인들이 자신만이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일본이 자신의 민족이 동아시아를 제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배제와 폭력의 원리, 이러한 배제와 폭력의 원리 대신에 우리는 동양의 평화론을 주장했던 안중근의 사상에서도 미처 다 완성은 못하였습니다만 동아시아 평화에 대해서 자신의 사상을 설파해 나갔던 안중근의 사상에서도 우리가 그 뿌리를 약간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바로 이처럼 우리 민족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안중근 의사에게서조차도 평화의 사상, 위대한 공존의 사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 사상에 우리 민족에게 흐르는 도덕이 흐르는 불의의 사상으로 인해서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둘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우주의 태초의 원리로 돌아가서 태초의 생성을 보았을 때 빅뱅 이론이나 그런 것에 따르면 원래 모든 것은 하나에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에서 출발하였거나 혹은 하나가 되어야지만 통일세상처럼 통일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곧 독재나 전체주의지요. 그래서 민주주의, 차이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야 한다. 평화민족주의, 민주주의적 민족주의. 그래서 나와 우리, 남과 북, 세계가 우리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원리도 따지고 가면 하나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이며 또한 둘이지요. 남과 북이자 남성이자 여성이며 그렇지만 또한 우린 여럿입니다. 모든 나라, 각 민족, 인종 이렇게 우리가 하나이며 둘이며 또한 여럿인 이러한 연기의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찰을 하고 이 속에서 통일할 수 있다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저항민족주의의 정신, 그리고 우리 민족주의의 평화민족주의의 해방과 자유의 정신을 우리가 살핀다면
민족통합,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불일불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서 개합 입파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파무예, 개합자재라는 게 이제 원효의 책에 보면 나옵니다. 원효의 저서에 보면 개합이 자재하고 입파가 무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개합이 자재하고 입파가 무예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여기서 개와 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열고 펼친다는 겁니다. 세운다는 것이죠. 즉 긍정의 뜻입니다. 그리고 펼친다는 것은 하나로부터 여럿으로 펼친다는 것이죠.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뜻이죠. 긍정의 뜻이고 자신의 입장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임논, 임논한다고 할 때 자신의 입장을 펼친다는 것인데 개합이 자재하다, 입파가 무예하다라고 하는 것은 개합, 혹은 입파에만, 즉 긍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또한 입파가 무예하다. 파하는 것, 혹은 합치는 것, 이제 임논, 론을 슬파했으니까 쫙 펼쳐놨으니까 이제 하나로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거기에만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긍정과 부정, 론을 전개하는 것과 그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하는 것이 무예, 즉 자유롭다, 자유자재하다. 모든 것이 허용되고 모든 것이 부정된다 라는 것입니다. 원효의 그 유명한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부처의 비유로부터, 부처의 설법에서 유래합니다만, 코끼리가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어떤 사람은 기둥이고, 다리를 만졌을 때 기둥이지요. 어떤 사람은 벽이라고 하고, 장님이 배를 만졌을 때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코끼리 배가. 이 벽이다.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는 사람. 어쨌든 이렇게 다 다르게 이제 느껴집니다만, 사실 코끼리라고 하는 본질은 하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입장이 사실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 옳습니다. 다 긍정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또한 다 틀린 것이죠. 어떻게 코끼리가 기둥이겠습니까? 그래서 또한 다 틀린 것이지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우리가 진리의 세계, 통일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것을 허용하고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분단에 관한 사고, 분단 이데올로기, 분단의 아비투스를 스스럼 없이 모두 혁파해 나가야 됩니다. 파해야 됩니다. 부숴야 됩니다. 낱낱이 부숴야 됩니다. 거기에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통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펼치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입장을 설파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로운 사고, 무궁무진한 창조적인 사고, 창조의 과정으로서의 과정, 창조의 과정으로서 통일이 우리 민족에 나아갈 길이며, 그것이 또한 진정한 통일민족, 통일사회의 올바른 실현 과정이며 실현되어가는 모습이다. 자유롭게 설파하고 자유롭게 넘나드는 민주적인 과정, 긍부정을 넘나드는 과정, 그 사람이 바로 무예인이자 자유인인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 시민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불기라고 해서 얽매임이 없어야 한다고 원효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무예인이거든요. 장애입니다만 어떤 장애물도 스스로 가지지 않는, 편견도 가지지 않는, 없는 그러한 인간,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사회의, 통일시민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통일시민의 모습을 우리는 개합 입파의 원리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 계합 이파의 원리를 살펴보았다면 세 번째 다툼 속에 화합하는 주체 화쟁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쟁인의 모습이란 다툼 속에 화합하는 화쟁이란 뜻이 그것이지요. 다투는 것을 민주주의 사회란 다툼을 당연히 해야 하는 다툼이 있어야 하며 다툼이 공존해야 하며 다툼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또한 그것이 통일사회라는 거죠. 통일사회란 절대로 하나를 강요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해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화쟁을 할 수 있는 사람, 화쟁인이죠. 혹은 집단으로 얘기하면 화쟁민족, 즉 우리 민족, 통일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분열과 갈등 속에 삽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남남 갈등을 겪듯이 분열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인용하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참아낼 수 있으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먼저 참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관용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이 갈등을 일으킨다고 해서 함께 맞서 싸우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내가 원칙을 지키고 내가 평화를 지향해 나갈 때 우리 민족의 마음에는 그리고 원효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우리는 무해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화쟁의 세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주체가 화쟁인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파괴적 충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등과 분노, 이 속에서 먼저 지혜롭게 공존하면서 사는 것을 배우는 인간. 이런 것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통일교육의 모습이어야 한다. 나아가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통일사회의 진정한 주체를 기르는 것이다. 다투지만 그 다툼이라는 것이 결국은 세상의 이치이며 다투되 그렇지만 서로 간에 정오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다툼이어야 합니다. 다양성을 위한 다툼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만을 위한 다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보다 더 나은 지혜를 얻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끼리의 진실로 나아가기 위한 다툼이어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끝까지 코끼리가 기둥일 뿐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다툼이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나와 너가 가진 연기의 관계로서의 나와 너 세상에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나와 너가 하나하나 모여서 더욱더 나은 세상 보다 더 진보하는 세상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어울림의 세상 다투면서 어울리는 세상 통일의 세상, 화쟁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인간 그게 바로 화쟁인인 것이죠. 그래서 다투지만 기어코 하나가 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이지만 하나가 아닌 둘이지만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렇지만 결코 영원히 하나로 될 수 없는 되어서도 안 되는 그것이 바로 화쟁인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바로 시민의 모습이며 통일시민, 통일민주 시민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을 좀 종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교육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분단의식 및 분단하비투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단의 사슬에서 분단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통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교육이어야 한다. 분단 이데올로기, 분단의 아비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분단의식을 극복하고 통일의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분단 트라우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깊숙한 곳엔 그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아픈 기억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치유의 과정으로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건 자기의 개인 서사, 민족 서사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그 속에서 한풀이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한풀이를 해내면서 우리가 원한을 해소해 나가는 해원이라고 하죠. 해원 사상으로 우리가 또 우리 민족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해원으로서의 통일교육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분단의식, 분단 트라우마를 치유하였다면 우리가 통일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의식을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N형 교육에서 P형 통일교육,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평화와 통일과 통합, 화해를 이룩하는 이런 능동적인, 적극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단민족, 민족주의의 과거에 이런 현재 우리가 주된 담론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런 탈근론적인 민족주의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민족주의는 이데올로기이며 충분히 그 긍정성과 해방과 자유의 긍정적인 기능을 우리가 통일해서 활용할 수 있다. 그 민족주의의 기원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족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민족주의를 바라보자. 그것은 또한 이 분단 국가주의를 극복하는 국가와 민족이 분리되었던 이런 주체의 분열 상태로부터 민족적 리비도의 억압된 상태로부터 민족적 리비도를 해방하는 민족 주체를 복원하는 그러한 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상에 의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배제와 폭력의 논리, 동일성을 극복해 나가는 화쟁민족주의를 우리가 이야기하였습니다. 동일성이 아니라 관계성의 철학, 차이의 철학, 배제와 폭력이 아니라 우열의 논리가 아니라 연기의 철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생태사회, 통일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화쟁민족주의를 이야기하였으며 그 원리는 바로 불의의 원리. 하나이지만 하나만을 고집하지 않는 그렇다고 완전한 타인인 둘도 아닌 너와 내가 하나이며 또한 여럿인 이러한 통찰 속에서 민족통합을 실현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불의의 원리이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세우고 파하고 긍정과 부정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러한 창조적 과정, 창조적 통합의 과정, 창조적 민주주의의 과정으로서 우리 우위에 있는 사유방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계합입하의 사유이며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계합입하의 사유, 불의의 사유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화쟁인이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길러야 될 통일교육의 주체이며 통일사회의 미래상, 미래형 인간이며 또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미래형인 또한 한국적인 그러한 민족의 원형 혹은 통일시민, 민주시민의 주체로서 거듭나는 화쟁인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라는 것으로 오늘 제 수업의 대미를 장식하고자 합니다. 제가 1부, 2부 내용과 방법에 이르러까지 제 이야기를 한번 가감없이 전개해 보았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나은 연구, 좀 더 나은 내용으로 많은 분들,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좀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그래서 통일교육을 좀 더 발전시키는 데 제 역시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투를 빌면서 마무리 인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